그 박철순 선수 맞아. 자, 오비베어스의 간판 투수이자 정말 불사조란 별명으로 불린 박철순 선수입니다. 별명 좋다. 프로야구 출범 당시 박철순은요 100기록 22연승. 또 박철순이 등판한 36경기에서 24승 4패 7세이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뚫을 수 없는 방패 박철순. 그런데 그 무적 방패가 뚫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 자, 바로 투수의 박철순이 있다면 라이벌이 있나 보다. 그 투수 박철순의 볼을 가볍게 쳐냈던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백인천. 백인천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할 타자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우와.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지막 사할 타자는 이제 테드 윌리엄스라는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가 1940몇 년에 치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와. 자, 그런데 이 프로야구가 개막과 동시에 인기를 끌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이때부터 굿즈. 네. 난리였어요. 신기하다. 근데 이건 진짜 각 구단에서 야구 인기를 끌기 위한 그 전략으로 어린이 팬을 막 모집을 했거든요. 6개 구단에 가입한 어린이 회원 수만요 3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나죠? 당시 어린이 회원에 가입하면요 구단에서는요 유니폼 그리고 각종 학용품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모자에서 양말까지. 어린이들은 이 프로야구 기념품으로 단장을 하고요. 마치 프로야구 선수처럼 포즈 잡고 사진을 찍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출범한 바로 그 해. 정말 이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진짜 한국 야구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구 역사를 뒤바꾼 네 번째 결정적 장면, 이겁니다. 시험하고 조살 때문에.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세계 야구 서울에서 선수권대회. 막을 올렸습니다. 네. 잠실이야. 잠실다. 와. 뭐 이제 그 10개국이 참여했는데 아마추어 팀들이 지금 와가지고 야구 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대하 선수 뛰고 있네요. 야, 어우 야, 아우 지진. 전설들이죠, 진짜. 정말 세계를 상대로 이제 야구를 하는 거예요. 심재원. 바로 서울에서 열린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아마추어 야구가 보여준 정말 최고의 경기로 손꼽힙니다. 이 대회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쿠바가 정치적 이슈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야.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호재로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대표팀의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약체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에 패배해요. 근데 이후 미국전을 시작해서 준결승전까지 연달아 이깁니다. 자, 그렇게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한일전.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정말 재치 있는 플레이로 명장면을 만들어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똑같이 꽉 찼어요, 7승 이제. 1패 전적으로 이번 대회 우승을 가리는 이날 야간 경기에서 우리 팀은 8회 초까지 2대 0으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막 답답한 거야. 역전의 8회 말 공격에서 8회 말. 우리 대표팀은 8번 심재원 선수와 대타 김정수 선수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동점을 만든 이 장면. 이거예요, 이거. 개구리 번트. 우리 반트. 그 후
2사 1, 2루 찬스에서 5번 한대화 선수가 석점짜리 결승 홈런을 날림으로써 우리나라 대표팀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거 거두고 대단하다. 대박의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이 쓰셨네. 프로야구 출범으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는 80년 한국 야구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세계 정상. 일본 기분 안 좋아. 대역전극이 펼쳐졌을 때 서울 잠실 운동장에 모인 관중들은요 짜릿한 승리에 정말 환호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82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묘한 때였는데요. 1982년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특히 한일전에서 이 약속의 8회 말이라는 말이 시작된 그 8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우승이었고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8회 말.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우승은요, 이제 막 활주로에서 떠올라 비행을 시작하려는 프로야구 흥행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프로야구 개막 1년 뒤인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9회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있습니다. 최초로 프로야구의 왕조 시대를 연 구단. 어떤 구단인지 우리 윤성민 선수 너무 잘 아시죠? 네, 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 혜태 타이거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983년부터 김웅룡 감독님 지휘봉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또 86년도부터 89년도에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정말 큰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혜태 타이거즈 왕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1970, 80년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호남차별이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서 뭔가 호남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단결력, 이런 정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호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투타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서 이런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은 또 누구였을까?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와 혜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입니다. 자, 먼저 이 롯데를 대표해서 이재호 선수가 한번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선배님. 뭐 최동원 선배님은 일단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일단 선배들, 우리 후배들한테는 제 노력과 끈기의 대명사죠. 그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한번 해보입시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던지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롯데 영구 결번. 롯데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사직 야구장에 가면 또 선배님 동상도 있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대한민국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는요, 최동원 모시기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최동원 선수는요,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면서 무쇠팔 투수로 불리게 됩니다. 무쇠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동열 선수, 우리 윤성민 선수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의 이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제가 선수 시절에 감독님으로 오시기도 했고 그 평균 자책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통산 부분에서 1등인데 그 수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1점대 초반.
예,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평생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통산 평균 자책점 1점대라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배의 이제 뒤를 잇는 그런 뭐 천재 투수가 아닌가. 별명이 이제 국보급 투수라는 말도 있고 예, 무등상 폭격기. 등번호는 18번이셨고요. 당연히 뭐 영구 결번이 지금 되셨죠. 손동열 선수는 광주는 물론이고요. 일본 리그에서도 활약하면서 무등산 폭격기에 이어서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이자 라이벌이었던 최동원과 손동열. 그런데요. 1987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위대한 명승부로 손꼽히는 경기가 탄생합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 같이 붙은 거예요. 지정됐습니다. 우와, 같이. 와, 야, 진짜. 해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최만 제5구 맞습니다. 제5구. 네. 선널주자 호빈 다시 1루에 세이브. 자, 선취점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하나 어때요? 됐습니다만은 8번 타자 측에 끝까지 골 2루수 어디로 그러나 선널주자 호빈 골 빠졌습니다. 또. 주자 원세이. 자, 또 들어왔어요. 아, 점수 내주는데요. 2대0 된 거예요, 지금요. 2번 타자 서정환. 원나싱에서 제2구 카운트를 쭉 봤습니다. 야, 나다. 네, 홈으로 볼 이어집니다. 그러나 선진이 못했습니다. 두 분의 평균 자체점이 1점대 초반, 2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2점 이상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2대2. 프로 말에. 타이거즈 정신. 어떻게 소개하는데. 연장 15회? 15회 말 그 마지막 15회까지 갔어요. 이사이 주자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2번 타자 우경아. 232구. 스트라이크. 저게 이제 타이거즈 경기 정신이 끝났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저게. 와. 타이거즈 정신. 타이거즈 정신이라고. 이래가 웃기네. 이야. 아. 2022년 프로야구 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프로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수 투표에서 각각 1위, 2위를 할 정도로 정말 여전히 야구 팬들한테는 전설로서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죠. 1982년 출범 이후부터 승승장구하던 프로야구의 인기가 단숨에 꺾이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요? 바로 1997년. 한국을 덮친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단의 투자도 줄어들고 관중들까지 이탈하면서 프로야구의 성장은 2000년대까지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IMF 시절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준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와. 야. 바로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 박찬호 선수뿐 아니고요. 선동열, 이종범, 김병헌과 같은 국내 스타 선수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죠. 그런데 IMF 시절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준 메이저리그 경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프로야구의 성장을 멈추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은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박찬호 선수의 라이징 페스티벌이 솟구칠 때마다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는 그에 비례해서 떨어진다. 사람들의 온갖 시선은 사실은 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야구의 모기업의 투자도 사실은 부진했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프로야구의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한일 월드컵 열풍이 시작됐던 시점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로야구는 양쪽이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인기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풀이 꺾인 한국 프로야구의 운명을 바꿔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5번째 결정적 장면 보시죠. 도쿄돔에서 치러지는 2006 WBC 본선 1라운드 A조 마지막 경기 한일전입니다.
한 점 끌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8회 초.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간 이종범.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승엽. 오구 오른쪽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크게 날아갑니다. 탐장 넘어갑니다. 이승엽의 역전 투런. 이것도 드라마였잖아요. 저것도 이제 약속의 8회인데 또 약속의 8회. 네, 이제 이승엽 선배가 역전 또 홈런을 때려내는. 끝났어. 이승엽의 이 역전 홈런으로 일본을 3대2로 꺾고 미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와, 일본에서 한 거네요. 네. 일본에서 도쿄돔. 한 거예요. 도쿄돔에서. 그러니까 일본 야구의 사실 심장 같은 네, 그런 장소죠. 난리다, 난리. 사실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축구에 월드컵이 있으면 야구에서도 그런 대회를 좀 만들자.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씩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다 나왔던 대회. 그러니까 저희도 TV로만 봤던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데 우리가 막 이겨요 계속. 네. 그래서 상당히 정말 이게 믿기지 않았던.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렇게 이제 예선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본선을 이제 올라가는데 2006 WBC 본선 2라운드 1조 마지막 경기 다시 만난 숙명의 라이벌 이제 2라운드. 한일전입니다. 야, 또. 네. 0대0 팽팽한 상황. 원아웃 2루와 3루의 기회. 타석엔 대한민국의 주장 바람의 아들 이종범입니다. 사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떨어집니다. 3루 주자 김민재, 2루자 이병규 홈으로 이종범 3루에서 아웃됐지만 2타점 적시타를 쳐낸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자랑 이종범. 이때도 약속의 8회 아니었어요? 네, 저 때도. 이때도 8회. 또 한 번 일본을 제압하고 4강으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기면서 결국에 저 당시에 이제 이치로 선수. 이치로. 네, 맞아요. 이쪽으로. 네.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야구의 고향 메이저리그 구장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습니다. 와, 태극기를 보였어요. 비록 일본에 패배하면서 4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IMF와 메이저리그 때문에 주춤했던 한국 프로야구는요. 바로 이 WBC를 통해서 관심을 얻으면서 또 한 번 상황을 반전시켰던 겁니다. 사실은 프로팀 선수까지 참가한 일본 팀을 이긴 건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 날을 한국 야구의 독립기념일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서 사실은 표현을 했었죠. 야구의 인기를 제대로 불타오르게 만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구의 역사를 뒤바꾼 6번째 결정적 장면. 2008 베이징 픽 야구 준결승.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숙명의 라이벌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와, 21살. 나보다 어린. 1회 초 1사 1삼루에서 김광현 잡고 2루 폴스아웃 1루 아라이는 1루에서 세이프됩니다. 한 점을 먼저 내주는 대한민국. 이때 좀 불안했어. 저걸 더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4회 말 2점 끌려가는 대한민국 무사 1삼루의 기회. 타석에 4번 타자 이승엽. 잡아당긴 타구 2루수 정면입니다. 2루 폴스아웃 1루 아웃 병살타. 이게 결정적인 때 병사를 치면서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너무. 8회네요. 또 파래네. 또 8회. 운명의 8회. 2대2로 맞선 8회 말 참 따라왔죠. 타석엔 다시 한번 4번 타자 이승엽.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크게 날아갑니다. 멀리 갑니다. 우익수 뒤로 바짝 넘어갑니다. 역시 이승엽이다. 네, 역시 이승엽이다. 4대2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저기 파래만 다. 이어지는 고영민의 타석 왼쪽으로 높이 떠서 날아갑니다. 이때 이거 스파이크 진짜 뒤지 삽도 놓쳤습니다. 이때 그때 유명한 그 저 뭐냐 고마워요, 지휘사또. 고마워요.
9회 초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올라온 윤성민 투수. 몇 살이에요? 23. 와, 젊다, 젊어. 아베 타고 오른쪽으로 날카롭게 이호수가 잡아내면서 대한민국이 결승으로 향합니다. 금메달을 놓고 대한민국과 쿠바가 만났습니다. 국제대회 최강국 쿠바. 선발 류현진 선수가 9회까지 마운드에 있습니다. 3대2 한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류현진의 투구수는 3자리를 넘어갔고요. 왼쪽에 안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금메달인데. 아쉬운 주심의 볼 판정. 원아웃 말로. 일산 말루예요. 왜 이래요 갑자기? 이때 여기서 막 이렇게 이기는 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영화 드라마처럼. 역전당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포수 강민호 선수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판이 강민호 선수의 퇴장을 명령합니다. 그때 있죠. 야 난리 났다. 이거 지금 메달. 강민호의 퇴장으로 포수는 진감용으로, 그리고 투수는 언더핸드 정대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싱커볼 투수, 병살타가 필요한 상황. 야, 진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납니다. 1사 만루에서 정대현의 3구, 구리엘이 받아칩니다. 과연 이 타구 어떻게 될까요? 끝났다. 하면서 이게 유격수 쪽입니다. 유격수 정면 2루 폴스아웃 1루. 끝났다. 더블 플레이.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대한민국 야구 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한국이 일본, 미국, 쿠바 같은 정말 쟁쟁한 강팀을 꺾고 9전 전승. 야구로는 사상 처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는. 엄청났죠? 저 위에서 금메달 걸고 그 애국가를 들을 때 애국가 그렇게 슬픈지 몰랐습니다. 그 애국가 들으면서 고생했던 그 장면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 울었겠다. 이건 진짜 야구를 계속 챙겨보는 팬이 아니어도 맞아요. WBC랑 이 올림픽은 올림픽 봐야죠. 뭔데 난리야 하다가 보다가 빠져요. 너무 쫄깃하니까. 그러니까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한국 야구는요. 이후 가파른 성장을 이루면서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프로야구는 베이징 요가를 체감하면서요. 정말 흥행 대박이라는 선물을 안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프로야구 전 경기가 중계되기 시작하면서 카메라가 선수뿐 아니고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독특한 응원법을 가진 관중들을 자주 클로즈업하게 되죠. 예전에 없었구나. 자, 2024년 프로야구는 프로스포츠 최초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야구의 신이 있으면 올 시즌은 야구를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작부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부터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좀 젊은 선수들도 대표팀을 꾸렸는데 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고 29년 만에 LG가 우승하면서 좀 더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가장 무엇보다 사실 가장 인기팀은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엔 정규 시즌 우승한 거. 구단들도 이 젊은 팬들을 위해서 굿즈나 유니폼들도 다양하게 만들면서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뭐 짱구를 해가지고 유니폼을 만들었고 또 두산 같은 경우도 뭐 망그러진 봄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그런 유니폼을 있더라고요. 제작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못 사. 네, 그거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줄도 쓰고 그러니까. 찾아오게 되고. 또 야구장을 가면 야구장이 이제 새로운 구장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뭐 그리고 또 새로운 구장엔 또 관중들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요. 뭐 야외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먹거리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인기가 좀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지역의 연고제를 기반으로 6개 구단 체제를 갖춘 프로야구는요. 2015년 이후 지금의 10개 구단 체제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2013년 프로리그에 합류한 창원의 NC 다이노스, 그리고 2015년 프로리그에 합류한 수원의 KT 위즈. 두 막내 구단은 진입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나란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냅니다.